하는 계절은 없습니다. 새로움을 탐험하다. MBC. 초등생을 성범죄 대상으로 삼은 초등학교 교사에게 최근 실형이 확정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충북 교육계의 성범죄가 바람잘 날 없습니다. 열악한 의료 실태를 보다 못한 중소도시 지자체들이 직접 공공산후조리원이나 영유아 야간진료센터 등을 짓겠다고 나섰습니다. 오후 죽순 축제 속에서 장애인들도 축제를 열었습니다. 스스로 주인공이 되기 위해 직접 무대를 쌓았습니다. 전국체육대회가 마지막 하루 경기만을 남긴 가운데 충북은 석패 소식이 이어지며 목표 6위 달성이 쉽지 않게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충북 소식입니다. 제자를 성범죄 대상으로 삼은 충북도 내 한 초등교사가 최근 징역형을 확정받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최근 널리 알려진 도교육청 직원들의 청소년 성매매와 성추행까지 충북교육계의 성범죄 추문이 끊이질 않습니다. 사회단체가 강력 비판에 나섰습니다. 조미애 기자 보도입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충북 도내 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최근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지난해 11월 자신의 집에서 13세 미만인 초등학생에게 성범죄 행각을 저지른 것입니다. 자신의 가족이 잠시 집을 비운 사이 피해 초등학생을 집으로 불러 벌인 일입니다. 앞서 다른 장소에서도 잇따라 피해자를 추행하기도 했습니다. 1심 법원은 초범인데다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 회복에 노력해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황을 참작하더라도 피해자를 지도 교육하고 성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할 피고인이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점은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된 형량은 피고인의 상고 취하로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해당 교사를 구속했다는 수사기관 통보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즉각 파면했습니다. 개인의 일탈로 보는 것은 정말 잘못된 접근이라고 생각하고요. 어린 학생을 성적 대상으로 본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교사가 갖는 위치성에 대한 책무성을 강하게 부여해야 되고 원인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앞서 도교육청 직원이 업무 시간에 청소년과 성매매를 하다 적발되는가 하면 또 다른 직원이 버스 정류장에서 여성을 추행했다가 입건되는 등 충북 교육계의 성범죄 추문이 이어지는 가운데 묻혀있던 교육계 성사건이 또 드러난 겁니다. 시민단체는 도교육청의 공직기관과 조직 문화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고 성비위 사건을 굉장히 좀 심각하고 엄중하게 바라봐야 되고 교육청의 행정력과 재정력을 좀 들여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좀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도교육청은 잇따른 성비위 사건을 계기로 교원 대면교육 강화와 수시 특별감사, 가해자 사회봉사와 특별교육 실시 등 이번에도 크게 다를 것 없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충북 청소년들의 디지털 성범죄가 전국에서 4번째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국 시도교육청이 강득구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충북의 초중 고등학생이 저지른 디지털 성범죄는 28건으로 서울과 경남, 충남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4번째로 많았습니다. 학급별로는 고등학교가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11건, 초등학교 1건이 뒤를 이었습니다. 또 범죄 유형별로는 불법 촬영이 8건, 성희롱 7건, 사진 합성 5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성적으로 부적절 언행을 한 교직원의 강등은 정당하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소청 심사위원회는 여교사들에게 성적 발언을 하고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해 8급으로 강등된 도교육청 모 직속기관 직원의 소청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도교육청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피해도 장기간 이어졌다고 판단해 해당 직원을 직위 해제하고 7급에서 8급으로 강등 처분했습니다.
공공의료 문제를 보다 못한 중소지자체들이 줄줄이 직접 의료시설을 짓기로 했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과 영유아 야간진료센터 등이 대표적인데요. 수요와 예산 확보 등 현실적인 추진 과정에서 난관도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허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공공산후조리원 신설을 공약했던 김창규 제천시장. 낙후된 출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최소한의 지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실 규모 내지 한 25개 규모의 공공산후조리원이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위치는 저는 지금 모산동 쪽에 그쪽에 이제 그 산부인과가 좀 있기 때문에 제천시가 이 공약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13개 실로 규모를 줄여 77억 원을 들인 공공한방산후조리원 신규 건립을 민선 8기 공약으로 확정했습니다. 음성군도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을 민선 8기 공약에 포함합니다. 오는 20일 공약을 확정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금왕 등을 위치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두 의회의 건립 예산 통과와 실제 운영 비용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송인원 괴산군수의 경우 후보 시절 공공산후조리원 도입을 언급했지만 실제 공약 정리 과정에선 제외하기도 했습니다. 산모가 적고 대부분 분만이 가능한 청주권을 이용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우리는 사실상 하려고 했었는데 계산해서 1년에 출산되는 인원이 80명이 안 돼요. 돌아가시는 분은 한 400명 되는데 근데 그분들이 다 올라가냐면 다 청주나 빠지지. 지난해부터 충주시가 추진 중인 영유아 야간진료센터도 난관에 봉착해 있습니다. 야간 당직 소아 청소년 전문의를 상주시켜 진료받도록 전담센터를 직접 짓기로 하고 6개월치 인건비와 운영비 4억 원을 편성했지만 모집 공고 6개월이 넘도록 응모자가 없어 지금껏 한 발도 나간 게 없습니다. 최근에야 의향자가 나타나 재모집을 앞두고 있는데 전문의 구하기가 성패를 가릴 것으로 보입니다. 중소지자체의 생존을 위협하는 공공의료 문제에 직접 나선 지자체들. 쉽지 않은 실현 과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민선 8기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취임한 지 만 100일이 지났습니다. 이시종 지사 3선 이후 12년 만에 정권 교체라는 점에서 새로운 변화에 대한 기대가 컸던 만큼 우려의 목소리도 높았던 시간이었습니다. 21년 전 약 10개월 동안 당시 김대중 정부에서 최연소 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낸 것 외엔 행정 경험이 없던 터라 임기 초 경착륙은 사실 예견됐던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15만 구독자를 보유한 인기 유튜버답게 취임 전부터 거침없는 의사 표현이 화제였었죠. 당선인 신분으로 확정되지도 않은 취임식 장소나 초청 인사, 특히 도청 고위직 인사를 유튜브나 SNS에 먼저 공개하면서 결국 부서를 듣기도 했습니다. 취임 후에는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연구 용역을 결제한 지 며칠 만에 번복, 그것도 새벽 SNS를 통해 먼저 공개했고 차 없는 도청에 대한 공무원 노조의 집단 반발, 현금성 복지 공약의 후퇴 논란도 끊이지 않았죠. 그 과정에서 어처구니 없는 오보, 질의가 예의를 넘고 있다라는 말로 일부 언론이나 야당 도의원과도 거칠게 각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뉴스메이커로서 취임 후 별로 조용할 날 없었던 그가 전선을 내부에서 외부로 돌렸을 때는 전혀 다른 상황이 전개되기도 했습니다. 예산을 구걸하지 않겠다. 도지사직을 건 전쟁을 시작하겠다. 도민들이 나를 뽑아준 건 싸움하라고 뽑은 것이다. 김 지사가 이런 말들을 동원한 상대는 정부였습니다. 수도권과 충청권에 식수와 공업용수만 대주고 오히려 수십 년간 10조 원 넘는 규제만 당해온 충북을 위해 지원 특별법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에 나설 수 있다. 충주댐과 대청댐 수문을 닫고 싶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혔고 청주공항 민항기 전용 활주로 증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예 공군 부대 이전을 요구하겠다며 엄포를 놓기도 했습니다. 충청권 메가시티의 동반자인 세종시가
KTX 세종역 신설을 정부에 요구할 때는 긴 말이 필요 없다, 불가하다라고 일축했습니다. 신중하고 치밀한 접근을 중시했던 관료 출신의 전임지사의 행보와는 전혀 결이 다르죠. 철도와 도로 놓는데 소외되고 산업화에 뒤처졌던 충북의 과거를 보상받고 아예 판을 바꿔보겠다는 시도로 읽혀집니다. 물론 공격적이고 정치적인 수사가 목표를 성취하는 데 늘 효과적일 수는 없겠지만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가장 적극적으로 또 속도감 있게 확산시켰다는 차원에서는 주목할 만합니다. 그의 말 맞다나 모든 것을 다 건 한판 싸움이 정치인 출신 도백의 사이다 발언에 그칠지 소위 청풍명월 양반의 고장에 역동적인 발전의 전기가 될지 지켜볼 일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잇따른 공약 말 바꾸기 논란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이 김영환 충북지사의 대도민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충북도당은 출산과 양육수당을 약속보다 2천만 원 가까이 줄인 데다 나라 돈에 숟가락까지 얹어 생색을 냈는데도 사과는커녕 도민들이 이해할 것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도민 앞에 사과부터 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전국 광역단체장 직무수행 평가에 대한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왜 도지사 중에 꼴찌를 하고 있는지 새겨보라고 비판했습니다. 충북과 경계를 맞댄 충남 천안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올가을 들어 전국 첫 확진 사례인데 방역당국은 위기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하고 인근 농가에는 이동 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김광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시 풍세면 봉강천 인근에 출입을 통제하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검출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방역당국은 지난 10일 이곳에서 포획한 원앙을 정밀 조사한 결과 H5N1형 고병원성 AI가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된 건 지난 3월 이후 7개월 만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반경 500m 이내에서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금지됐고 반경 10km 안에 있는 39개 농가에는 3주 동안 이동 제한 등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농식품부는 위기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하고 전국 가금 농장에 대한 정밀 검사를 강화했으며 방사 사육을 금지했습니다. 농장으로의 전파 차단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사항입니다. 살수차라든가 방역차를 동원해서 소독을 하고 있고 각 양계 농가들은 또 외부에서 들어오는 차량이라든가 충남도는 이동 제한 지역 내 모든 가금류의 출하 전 검사를 의무화하고 정밀 검사 주기를 2주에 한 번씩으로 절반으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충남에서는 지난해 10월 26일 천안 곡교천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처음 발생한 뒤 6개 시군의 농장 12곳에서 AI가 발생했습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 충북과 경계를 맞댄 천안의 봉강천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돼 충청북도가 방역을 강화했습니다. 충청북도는 AI 위기 단계가 주위에서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방역대책본부를 꾸리는 한편 도내 모든 가금류 사육 농가에 방사 사육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오리에 한정했던 출하 전 바이러스 검사를 닭 등 모든 가금류로 확대하고 월 2회였던 전통시장 소독의 날도 매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미호강과 보강천 등 도내 철새 도래지 주변 소독을 강화하고 가금 사육 농가에 대한 전화 예찰도 매일 실시할 계획입니다. 생활하수를 통해 감염병 확산 위기를 조기 발견하는 감시 체계가 충북에 도입됩니다.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은 수시 모니터링을 통해 생활하수에서 감염병 원인체를 발견하면 실제 대량 확산 1, 2주 정도 앞서 예측과 대응이 가능하다며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 체계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충북 각 시군 하수 처리장과 협조 체계를 구축해 각 처리장 유입 하수를 대상으로 코로나19와 노로바이러스 등 병원체 10종을 주 단위로 감시할 예정입니다. 가을을 맞아 축제와 행사가 잇따르는 가운데 발달장애인들 스스로 주인공이 되는 뜻깊은 축제도 열렸습니다. 일상에서 차별받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라는 선언도 이어졌습니다.
김은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댄스곡에 펼쳐진 흥겨운 무대. 2달 넘게 연습한 공연들이 이어집니다. 동작은 제각각, 그래도 표정만은 최고입니다. 여느 무대에 서기 힘들었던 발달장애인들, 스스로 주인공이 되기 위해 직접 무대를 쌓고 축제를 열었습니다. 저희들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구매를 색깔이나 그런 것, 사이즈나 그런 것도 통해 가지고 너무나 즐거웠고 신났던 것 같아요. 다양한 장기자랑과 함께 속마음을 말하기도 합니다. 연상연하 발달장애인 커플의 연애담도 펼쳐졌습니다. 평소 자신들에게 귀 기울여주지 않아 참아왔던 얘기를 마음껏 털어놓고 들어줍니다. 누나 내 여자인데 그 순간을 기억하면서 이 노래 바칩니다. 국내에서는 2013년부터 발달장애인들이 직접 기획하는 축제 피플퍼스트 대회입니다. 일상에서 겪는 차별과 돌봄 서비스 문제 등 발달장애인에게 무심한 사회를 꼬집으며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죽이고 자살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발달장애인이 살 수 있는 국가를 만들어 주십시오. 특히 올해는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대면으로 치러진 행사인 만큼 여느 행사나 축제처럼 규모도 한껏 키웠습니다. 낯선 환경에 불안감을 느끼는 발달장애인의 특성상 한데 모이는 것도 이들에게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장애 유형상 공간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느끼신 자폐성 장애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스스로 살아가게 만들어주기만 하면 발달장애인 단체는 이 자리에서 말한 차별 금지와 노동권, 참정권을 보장하라는 등의 요구안을 충청북도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피플퍼스트 대회는 오는 20일 전국의 발달장애인 1000여 명이 모여 경기도 수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전국 체육대회 폐막을 하루 앞두고 열린 여고부 축구 결승에서 예성여고가 아쉽게 지면서 2년 연속 은메달을 땄습니다. 대회 종반에 접어들면서 충북은 애초 목표했던 종합 6위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이승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이어 다시 전국체전 결승에 오른 예성여고. 1대 0으로 끌려가던 예성여고는 상대 문전에서 수비수를 제친 유지민의 슛으로 전반전을 동점으로 마쳤습니다. 그러나 후반 들어 2골을 내리 허용하며 1대 3으로 경기를 내줬습니다. 선수들은 아쉬움에 눈물을 흘렸지만 지켜보던 관중들은 응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체구도 왜소하고 간열인데 비해서 너무 지금 생각 외로 뜻밖의 선전을 보여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올해 포항여자 전자고등학교와 3번의 만남에서 모두 졌지만 다시 도전할 목표가 생겼습니다. 아쉽게 우승하지 못해서 살짝 아쉽지만 그래도 준우승이라도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하고 있고 내년을 기약하면서 1년 동안 다시 잘 준비하겠습니다. 예성여고의 도전은 아쉽게 준우승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전국체전 2년 연속 은메달을 따내며 여자축구 강자로서의 자리매김을 단단히 했습니다. 교통대 테니스는 지난 2006년 팀 창단 이후 처음으로 전국체전에서 우승했습니다. 남자 대학부 단체전에서 단식 2경기에서 먼저 이기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어제 경기는 이제 제 실력 발휘를 잘 못한 것 같아서 좀 아쉽기도 하고 좀 그랬는데 오늘은 이제 제 실력 보여주면서 제가 이기는데도 팀까지 이기니까 더 기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양궁 마지막 날 마지막 경기에선 고등학생들이 잇따라 승전보를 전했습니다. 충북 최고 남녀 선수들은 각각 광주와 경북을 여유 있게 이기고 올림픽보다 힘들다는 전국체전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으로 이루어져서 마지막 함께 할 수 있는 마지막 단체전이었는데 이렇게 1등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행복해요. 대회 6일째를 맞아 복싱에서 금메달 4개가 쏟아졌고 육상과 소프트 테니스, 자전거 등에서 금메달을 추가했습니다. 그러나 종합 6위라는 목표는 힘들어졌습니다. 금메달 65개 등 200개 넘는 메달을 땄지만 대회 중반 이후 탈락하는 팀이 늘면서 종합 점수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폐막까지 남은 시간은 단 하루. 순위를 끌어올리기 위한 충북 선수단의 노력과 응원도 이제 마지막 날을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전국체전에 이어 전국 장애인체전에 출전하는 충북 선수단이 어제 결단식을 갖고 선언을 다짐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충북 선수단은 금메달 85개와 은메달 70개, 동메달 80개 등 모두 235개 메달을 획득해 종합 4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는 19일부터 엿새 동안 울산에서 열리는 장애인체전이 충북이 선수와 임원 596명이 25개 종목에 출전합니다. 충북도 내 라돈 발생 원인과 저감 방안을 찾는 전문 연구가 시작됩니다. 충청북도는 환경부와 공동으로 라돈관리협회에 연구 용역을 의뢰해 내년 9월까지 연도별 실내 라돈 조사 계획과 고농도 노출 가구 저감 방안 등이 담긴 라돈 관리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진행된 국립환경과학원 실태조사에서 충북은 제천과 보온을 중심으로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라돈은 암석이나 토양 속 우라늄의 붕괴 과정에서 나오는 방사성 기체로 장기간 노출되면 폐암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방사성 물질입니다. 청주와 충주의료원이 2년 이상 의무 복무할 공공간호인력 40명을 확보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지난 5월 공공간호인력 27명을 모집한 데 이어 이달 13명을 추가 모집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학 4학년생인 이들 가운데 24명은 청주의료원에서, 16명은 충주의료원에서 내년부터 근무하게 되며 올해 800만 원의 생활장학금을 지원받고 졸업 후 2년 이상 의무 복무하는 조건입니다. 공공간호사 제도는 청주와 충주의료원 간호 인력난 해소를 위해 충청북도가 올해부터 도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의 신임 사무처장에 이형탁 세종시당 사무처장이 임명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충북도당 주요 당직 인사를 통해 이형탁 세종시당 사무처장을 충북도당 사무처장에 겸임 발령했습니다. 수석대변인의 허창원 전 충북도의원, 부대변인의 유재윤 전 충북 이통장 연합회장과 정현숙, 신민수 청주시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한편 주태문 전임 충북도당 사무처장은 중앙당 조직국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뉴스투데이 충북 소식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